일론 머스크가 던진 예측들 이미 절반 이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예측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테크 업계에서 해고된 사람이 7만 8천 명, 그중 절반 가까이가 AI 때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걸 수년 전에 경고했고 실제로 맞췄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한 예측들입니다.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내 일자리와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머스크가 지난 10년간 던진 예측들을 하나씩 추적해봤습니다. 이미 마친 것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스크는 수천 개의 소형 위성으로 지구 전체에 인터넷을 깔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3월 기준 스타링크 위성이 1만 대를 넘었습니다. 정확히 10,020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간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웨이모 무인 택시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고 있고 테슬라 FSD도 제한적이지만 상용화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델라가 직접 말했습니다. 자사 코드의 20에서 30%를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구글 CEO 피차이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이제 신규 코드의 75%를 AI가 작성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두 곳의 코드를 AI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발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탠퍼드 디지털경제연구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2세에서 25세 신입 개발자의 고용이 정점 대비 20% 줄었습니다. 반면 35세 이상 경력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입 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누가 잘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사람을 뽑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채워지지 않는 의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개발자뿐만이 아닙니다. AI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더니 상위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자격 시험에서는 정확도 97%를 찍었고 특정 의료 AI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변호사보다 법을 잘 알고 의사보다 진단을 잘하는 AI가 이미 존재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대기업 신입 채용 공고가 작년 대비 50% 줄었습니다. 개발자, 변호사, 의사, 사무직, 화이트 칼라 직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만 테크 업계에서 해고된 사람이 7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그중 47.9%가 AI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비율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명이 잘리면 그중 1명 정도가 AI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2명 중 1명입니다.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미 마친 예측들입니다. 위성, 자율주행, AI, 코딩, 일자리 소멸, 전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측들이 훨씬 더 큽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만약 맞으면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직 맞지 않은 예측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어떤 개인보다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다. 올해 안에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보다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AI 하나가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질 거라고 했습니다.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도 AI 하나를 못 이기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머스크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데미스 허사비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년에서 10년 안에 AGI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률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산업혁명의 10배 규모로 밀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속도도 10배 빠릅니다. 산업혁명 때는 적응할 시간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감으로만 느끼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성장한 부분 중 92%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정보 처리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이 직접 발표한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의 거의 전부를 AI 인프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약 9,100조 원에 달할 거라 추산합니다. 1880년대에 미국 전역을 철도가 뒤덮었습니다. 지금은 그 철도가 데이터 센터로 바뀐 겁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두뇌 하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뇌에 전기를 공급하는 세포가 됩니다. 이 두뇌에는 몸이 붙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2027년부터 연간 1000만 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머스크는 2030년이 되면 이 로봇 외과의가 전 세계 외과 의사 111만 명을 넘어설 거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억 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깐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무섭습니다. 외과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외과의 자리가 200억 개 생기는 겁니다. 단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인간의 뇌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입니다. 2024년에 첫 인간 임상이 시작됐습니다. 척수가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체스를 뒀습니다. 올해 임상 대상이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 대륙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머스크는 노화를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표현합니다. 고치면 되는 오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의 조지 처치 교수는 2030년 말까지 건강한 사람에게 수명 연장 탈출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수명이 매년 흐르는 시간보다 빨라지는 지점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이론상 끝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선택의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머스크는 이 모든 게 인류에게 축복이 될 거라 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누구나 고소득을 누리는 시대.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댓글 하나가 918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 댓글이 뭔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충분히 발전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저축할 필요도 없다. 기본소득을 넘어서 보편적 고소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두 자릿수 GDP 성장이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현실이 된다고. 듣기만 하면 유토피아입니다.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세상. AI가 벌어다주는 돈을 나눠가는 세상.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그냥 나눠줄 리가 있나? 계층을 나눠서 지배하려고 하겠지. 좋아요 918개.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저 잉여 소득은 항상 있어 왔다.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독점하려는 것이다. 좋아요 119개. 수백 명이 공감을 누른 겁니다. 이 냉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에서 청년 일자리 21만 1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라진 일자리의 98.6%가 AI에 크게 노출된 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AI랑 관계없는 산업에서 사라진 건 1.4%에 불과합니다. OECD 2025년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한국 전체 고용의 50%가 AI 고노출 직종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둘 중 한 명이 AI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신입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50% 줄었습니다. 들어갈 문 자체가 반으로 좁아진 겁니다. 반면 AI를 다루는 고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은 역대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AI에 밀려난 사람은 갈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는 커지고 있는데 그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부는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단 그 부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인간은 뭡니까? 이 질문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 예측도 아니고 사업 계획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간은 디지털 초지능을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다. 부트로더가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켜면 운영체제가 완전히 구동될 때까지 잠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가 올라오면 역할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머스크는 인간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AI라는 초지능이 완성되기까지 잠깐 필요한 존재.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본 숫자들을 떠올리면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드를 쓰고 시험을 보고 수술까지 하는 AI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는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숫자를 뚫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순간의 떨림,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어지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 웃어버리는 그것. AI는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하고 판결문도 씁니다. 하지만 저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부트로더는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고의 기회와 최악의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전 세계 HBM의 80%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을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소형 원자로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약 50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의 한수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AI에 들어갈 전력까지 한국이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머스크의 뉴럴링크 대표도 한국계 미국인 서동진 박사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미래가 밝아 보이시죠? 그런데 동전의 뒷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률은 0.74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1.5이고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은 돼야 합니다. 0.74는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도 기록한 적 없는 수치입니다. 머스크는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3세대 후 지금의 3에서 4%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라지는 인구를 로봇이 대신 채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로봇을 만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나라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복잡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 이런 영역으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과 AI에 대체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그 다음 차례가 위협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여러분을 덮칩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그 변화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